어르신, 매일 정성껏 하시는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0년간 의사로 지내며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매일 목욕 습관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욕실에서 정신을 잃거나 넘어져 뼈가 부러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고집하실까요? 혹시 부모님께서 매일 목욕을 하신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직접 확인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뜨거운 목욕은 심장에 예고 없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 40년 진료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령자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이것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만 해도 매년 겨울 목욕 중에 정신을 잃고 실려오시는 어르신 환자가 최소 10분은 넘습니다. 올해 90이신 박모 할아버님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며 자랑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정정한 게 다 매일 목욕 덕분이라니까.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목욕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하여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동안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약해져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41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20에서 30%나 증가합니다. 이는 가볍게 조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해주세요.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 연구 결과 이 시간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로를 풀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더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주변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 매일 하는 목욕이 소중한 피부 보호막을 허물어뜨립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스스로 기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연약한 피부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심지어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진료실을 찾으신 78세 김모 할머님은 매일 목욕 후 온몸이 너무 가려워 밤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피부가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고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네, 할머님.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 본연의 자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제가 피부과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 목욕을 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자꾸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겨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목욕 후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다가 피부 감염이 심해져 입원 치료까지 받으신 분도 여러 계십니다. 이제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어르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나기 쉬운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온몸에 비누칠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셋째, pH 5.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후 물기를 닦고 3분 안에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세요. 이 황금 3분 이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섯째, 피부의 수분을 채워주고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는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중에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자세히 보실 필요 없이 피부 장벽 강화 또는 수분 보습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대부분 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김모 할머님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진실, 순간의 미끄러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욕실 낙상의 비극. 제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어르신 외상사고의 원인이 바로 욕실 낙상입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목욕 중 넘어져 다치신 어르신들을 수백 명 넘게 보았습니다. 지난해 겨울 88세 이모 할아버님은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고관절, 엉덩이뼈, 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후 거동이 매우 불편해지셨고 예전과 같은 활기찬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셨습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이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욕실 낙상 사고 중 무려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겪은 8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4분 중 1분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어르신들은 목욕 중에 쉽게 넘어지실까요? 첫째, 욕실 바닥의 물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 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지려는 순간 이 손잡이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욕실용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항상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몸을 돌리지 마세요.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께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이셨던 이모 할아버님은 퇴원 후 이 안전수칙들을 모두 실천하셨고 1년이 넘도록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진실, 목욕 후 따뜻함 뒤에 숨은 차가운 위험, 저체온증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은 20대 젊은이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나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지만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오히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작년 1월 92세 박모 할머님은 따뜻하게 목욕을 하신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다소 서늘한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당시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져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은 따뜻하게 목욕하셨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며 이해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으로 피부 혈관이 잔뜩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몸의 열이 급격하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갑자기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저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욕하기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즉시 따뜻하고 마른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셋째, 목욕 직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차나 물을 한 잔 드세요. 몸 안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추운 겨울철에는 되도록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모 할머님도 퇴원 후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이제는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진실,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우리 몸의 방어군을 약하게 만듭니다. 어르신, 무조건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착한 세균들은 외부의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면 이로운 세균들까지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좋은 세균들이 비교적 빨리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최근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미생물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일주일에 2, 3회 목욕하는 어르신 그룹보다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 정모 할머님은 평생 하루에 한 번씩 비누로 온몸을 꼼꼼히 씻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은 바로 청결이야. 라고 늘 자랑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철만 되면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잦은 목욕으로 약해진 피부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세균이 침투했고 평소 피부 방어력이 약해져 있다 보니 감염이 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어르신들이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에도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 면역 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피부 면역력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우리 피부에 좋은 세균들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 사용은 피해주세요. 이런 제품들은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모조리 죽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항균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제품에는 특히 트리클로산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은 장기간 사용 시 피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항균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말이 적힌 제품을 찾아보세요.
셋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부위는 미지근한 물로만 헹궈내셔도 충분합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해주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의 세균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정모 할머님도 이 방법들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더 이상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83세의 연세에도 건강하고 편안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전히 남는 의문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냄새날 텐데 자기 전에 뜨끈하게 몸을 지져야 잠이 잘 오지 않나. 자,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들으시고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이런 의문이나 걱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 나는 평생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 한번 푹 데워줘야 잠이 잘 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오해와 의문들에 대해 잠시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저의 40년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매일 하는 목욕이 이득보다는 해가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매일 목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시면서 이생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귀했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쉽게 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청결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 속에서 깨끗함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혹시 나에게서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매일 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나요라고 할까 봐 걱정되어 하루에 2번씩 목욕하시다가 탈진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 씻지 않으면 더럽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은 실제 위생 상태와는 별개로 어르신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문화적 요인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2-3번 목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의 피부의 세균 수치나 감염 발생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몸에서 나는 냄새는 전신 목욕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물이나 순한 세정제로 부분적으로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부분 세정 플러스 주 2-3회 전신 목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청결함이 잘 유지된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갈등 없이 어르신의 목욕 습관 변화를 돕는 대화법을 활용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목욕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면 반발심만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 요즘 TV 건강 프로그램 보니까 노인 의학 전문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대요. 40년 경력의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이라니 우리도 한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같이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제안해보세요. 매일 목욕이 주었던 개운함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스펀지 목욕, 자녀나 배우자가 해주는 가벼운 팔다리 마사지,
은은한 향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족욕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85세 환자분 박모 할머님은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린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향기도 좋아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5째,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도록 격려해주세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6번, 그 다음 주는 5번, 이런 식으로 서서히 횟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모 할아버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여나가셨고 3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3회 목욕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매일 목욕할 때보다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목욕과 수면의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뜨거운 물이 항상 숙면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목욕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흔히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잘 온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에서 30대의 경우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오히려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동안 깨는 횟수가 평균 42%나 증가했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38%나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불규칙해집니다. 바로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82세 이모 할머님은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오랫동안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목욕물 온도를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낮추고 목욕 시간도 5에서 10분으로 짧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을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옮겼더니 놀랍게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 이상적인 숙면을 돕는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하세요. 오래 할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 서너 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몸의 체온이 안정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허브티, 캐모마일, 라벤더 등을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전신 목욕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 족욕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은 전신 목욕의 위험 부담 없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모 할아버님은 20년 넘게 불면증 약을 달고 사셨는데 자기 전 뜨거운 목욕 습관을 미지근한 물로 하는 족욕으로 바꾸고 시간도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조정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주무셨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수면은 어르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목욕법을 통해 안전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건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의 목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과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한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횟수와 온도, 시간, 목욕은 일주일에 23회가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40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피부 보호,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약산성 제품으로 사용하고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안전 환경,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벽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온 유지,
목욕 후 물기를 즉시 닦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지키기. 항균 제품 대신 순한 보습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제 와서 뭘 바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오래된 의학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변화는 나이에 상관없이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분들, 동료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어르신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